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간밤에 미 증시에서도 항공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거리 두기가 다 종료되고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정도만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리오프닝 다가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뜨거운 리오프닝주를 담아봐야 할지 아니면은 지나가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업부 사용관 사장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제작진 회의를 통해서 네. 그래 리오프닝주를 갑시다 했는데 오늘 사용관 차장님이에요. 네, 그래서 네. 차장님은 리오프닝 이전에 안 좋아한다고 싫어하죠, 했는데 저. 네. 네. 아직까지 의견이 그대로면 어떡하지라는 네. 고민을 살짝 했거든요. 리오프닝주 여전히 현 시점에서 우리 사용관 차장님은 투자 의견들이 강한 스트롱바이 아니십니까? 일단은 그래도 네. 저 같은 사람한테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냉철하게 그렇죠.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다가왔다. 시기가 왔으니까 네. 안 좋아질 건 없을 거야. 매수해보자. 이런 좀 긍정적인 관점이 더 크잖아요. 네. 그럼 이런 긍정적인 관점과 사용관 차장님이 이 와중에 그럼에도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투자 의견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리오프닝 기대감이 바짝 다가온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주가가 먼저 더 많이 다가왔어요. 그게 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밸류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제가 항상 예전에도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고밸류를 줄 수 있는 조건이 뭐였죠? 실적의 연속성, 그리고 실적이 피크아웃이 되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일부 리오프닝 거의 대부분의 관련주들이 적자를 계속 지속해오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서 이게 반짝 실적으로 기저효과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너무나도 높아요. 8.3 예상했는데 3월에 미국 CPI가 8.5%가 나왔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상반기에 피크를 찍고 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보복을 할 수는 있어요. 나 그동안 못 갔으니까 이거 정말 이번에는 아주 럭셔리하게 갔다 올 거야 해서 정말 최고급 호텔 그리고 1등석 이런 것들 예약했는데 그 뒤에가 뭐가 있냐는 거죠. 실질적인 나의 구매력이 줄어든 거예요. 임금이 인상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뛰어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기존에 사셔가지고 바닥권에서 기관 쪽 위주로 해서 수급 들어올 때 수익 나고 계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 신규로 지금 눈을 돌린다? 아니죠. 네. 좋아진 건 맞지만 이미 그 기대가 주가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고 냉철하게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리오프닝주가 정말 투자하기 쉽지만은 않았던 게 갈라치면 변수 나오고 네. 갈라치면 악재 나오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최악의 피크를 지나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을 때 중국에서 난리가 나면서 맞아요. 상하이가 봉쇄됐잖아요. 그 봉쇄로 인해서 그럼 리오프닝이 여기서 또 꺾일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들도 역시 분명히 줄어들 테니 네.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은 겁니까? 글쎄요. 여기서도 이제 나눠서 봐야 되겠죠. 리오프닝 전체를 다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굉장히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는 업종과 섹터가 어디였죠? 미용 의료기기 쪽. 이게 정말로 찐수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중국에 대한 비중이 너무나도 높아요. 50% 이상입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의 거의 전 지역의 주요 도시 봉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일단은 지금 중국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공산당의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휘어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자 끌고 가는 그런 때는 좋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어떤 좀 밀어붙일 때 밑에서도 억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정책적으로 다른 나라들에게는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로 비춰질 수가 있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조금 화장품주 마냥 저는 좀 좋게만 볼 수는 없겠다라고 제조 좀 쪽이. 계속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개인 순매수 상위 쪽에 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이 또 유독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외국인 이런 쪽들에서는 공매도를 오히려 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이미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국 봉쇄로 우리가 리오프닝 주들을 접근할 때 그냥 마냥 다 안 좋아, 마냥 좋아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마냥 좋아질 거야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셧다운을 하게 되면 너네 나가지 마, 공장문 네. 닫아 이렇게 좀 강제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쪽에 공장을 많이 보유한 국내 화장품 기업들, 제조사들의 경우에는 이게 또 공매도에 타격이 될 수 맞아요.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럼 여행 항공주 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이전에도 제가 막 좋게 이야기했다가 저는 아직 아닌데요 라고 해가지고 네.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항공 여행주들의 매출 성장세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동안은 좀 네. 화물 운송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렇죠. 여객으로도 돈을 땡겨올 때가 됐는데 네. 분명히 뭐 땡겨올 시기는 바짝 다가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급으로 한번 다녀올 텐데 그 이후에 정말로 내가 한 번 더 이런 해외여행이나 이런 쪽으로 지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상위의 정말 10% 계층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상황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소비 여력이 있기 때문에 또 다녀올 수 있어요. 2번, 3번, 4번, 10번 다녀올 수 있는데 문제는 중산층 이하의 계층들 오늘 또 금리 인상했잖아요. 이거는 잘한 겁니다. 총재가 부재됐다고 그래서 안 올리고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정말로 미국 쪽에서 일단은 5월 달에 50bp 인상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6월 달에도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2달 동안에 1% 올라갈 텐데 이번에 안 올렸으면은 우리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물가도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더 인플레이션 속에서 우리의 실질적인 소비력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자 부담, 영끌했던 분들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짝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LCC들도 실적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재무 구조는 엄청 안 좋아요. 네,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모기업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업체들은 조금 상황이 나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마냥 좋게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이유는 앞전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안 좋은 코로나 시기에도 여객 수요가 아니라 화물 쪽에서 꾸준하게 실적을 내왔고 거기다가 여객 수요를 엎어치게 할 수 있는 대한항공을 항상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행 항공 내에서도 구분을 해봐야 네. 된다. 탑픽으로는 항공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다른 LCC들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표를 통해서 항공표를 통해서 돈을 번다 해도 재무구조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또 제가 오늘 놀란 게 있는데요. 리오프닝주 엔터를 담고 화장품은 덜어내라 라는 그런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화장품을 덜어내고 엔터를 담자. 근데 지금 네.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그 먼저 리오프닝 기대로 많이 올랐던 게 대표적으로 엔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더 담아도 됩니까? 근데 그게 단순히 기대만이 아니었던 거죠. 두 개는 달랐던 거죠. 기대감에다 더불어서 실적. 이미 숫자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과 네. 적자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반짝 실적 내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대로 고밸류를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거는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엔터 쪽은 지금 예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죠. 단순히 예전처럼 아이돌만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엔터사들 아니에요. 이런 지적 재산권, IP를 바탕으로 해서 NFT라던가 이런 거래소, 이런 쪽들까지 지금 차근차근 다 준비를 하면서 메타버스도 있고요. 네. 그런 쪽들에서 밸류가 높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오프라인 콘서트, 그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온라인 콘서트로 대체를 했었잖아요. 근데 온라인 콘서트 수익성이 오프라인보다 훨씬 좋아요. 네, 당연하겠죠. 이런 어떤 대관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 없고 맞아요. 온라인상에서 서버 열어놓고 그냥 틀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콘서트가 이제 곧 재개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콘서트 안 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네, 오프라인 속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수익원이 하나가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가 정말로 안 되던 걸 대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가 더 붙어서 플러스의 효과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증권 업계에서도 어떤 갑자기 영업이익 적자 내던 거에서 흑자가 나올 건데 이런 것들이 이미 주가는 많이 반영이 돼 있단 말이죠. 막 시총 8천억, 9천억, 1조가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런 쪽에 고밸류를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기존에도 숫자를 잘 냈는데 지금 2019년도 코로나 일어나기 전이죠. 그때보다도 실적들을 더 낼 수 있는 엔터주에다 밸류를 주는 게 맞느냐. 그리고 NFT와 메타버스도 같이 걸려 있죠. 이거 생각해 보면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어떤 가수를 그렇게 막 열광적으로 미친 듯이 좋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방탄소년단 30대신가요?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뭐 나이도 그렇지만 팬덤이 네. 약간은 조금 이제 그 밑쪽으로 많이 형성이 더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뭐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아이 그 말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네,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전 세계에서 아주 라스베가스로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입국 심사할 때 막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BTS 딱 이 단어 가지고 통과. 네. 재밌게 보고 가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 썰을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랬었나요? 받아가지고 속상한 죄송합니다. 마음. 네. 면세점은 어떻게 볼까요? 면세점이요? 네. 일단 면세점 쪽은 글쎄요. 일단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 대비해서 수익률이 좀 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외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가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조금 뭐 어려운 얘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중국 아까 제로 코로나 정책은 말씀을 드렸죠. 공산당의 어떤 그 장점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쪽의 따이공 수요가 면세점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량 구매를 그쪽에서 할 때 굉장히 높은 할인을 요구를 합니다. 네, 무리할 정도로 높은 할인을 요구를 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알선 수수료도 굉장히 높아요.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막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전후로 해서 활동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었어요. 공산당의 통제 하에서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풀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분기 매출이 사실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넘게 증가가 됐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인들 때문에 영업이익은 40%가 넘게 감소할 전망이에요. 네, 매출은 늘었지만 이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면세점의 1, 2월 두 달간 매출 현황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넘게 오히려 감소가 지금 또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월 21일부터는 심천 지역의 일부 봉쇄 해제 좀 되는 그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입국자의 격리 해제 조치가 들어갔고요. 네. 또 해외여행의 자가격리 면제 조치까지 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면세점 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 옛날에는 출국하기 전에 면세점 잠깐 들려서 뭐 받아야 될 때 보면은 보따리 이따만한 큰 맞아요. 보따리에 저는 마스카라를 막 몇백 개씩 담는 중국인을 봤거든요. 네. 예,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딸공 그러한 이슈로 모멘텀을 받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고 네. 면세점도 주가가 낮다라고 하지만 낮은 이유가 있기에 접근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오프닝 내에서 긍정적인 표를 받은 건 대한항공과 엔터 요거밖에 없었거든요. 네. 사장님의 그럼 탑픽도 엔터, 리오프닝 내에서 맞아요. 살펴볼 종목도 엔터입니까? 네, 그동안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사실 더 얘기하고 싶은데 네. 그동안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뭐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에다 클래시스 또 많이 올랐어요. 네, 이런 쪽들 많이 얘기를 했고 네. 최근에는 또 이제 리메도와 라파스 이런 쪽들까지도 크게 봐서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엔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SM이에요. 네, 4월 초 이후에 주가 조정이 좀 전반적으로 있었죠.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얼라이언스 파트너스인데 그쪽에서 주주행동주의를 펼쳤죠. 그러면서 최대 주주에 반하는 세력 측에서 감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었고요. M&A에도 부담이 상당히 좀 가중된다라는 분석에 일단 주가는 좀 하락세를 면치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정도의 하락폭이라고 하면은 조금 다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추가적으로 어떤 믹스 효과에 의해서 콘서트의 재개 효과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나타날 만한 요인들이 또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북미 쪽의 공연이 확대되는 게 가장 긍정적이에요. 지금 뭐 중국이다 동남아시아다 이런 쪽들에서 팬덤이 많이 형성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동의 1위는 북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콘서트들이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수익의 지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온라인 콘서트가 병행이 되면서 수익성은 더 좋아진다. 이 부분이 또 하나가 될 것 같고 공연의 평균 티켓 가격도 좀 상승이 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들의 수요가 팬덤 쪽에서 터져 나오면서 정말로 한정된 자리보다도 더 많은 수요가 붙을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엔터주 지금 정도 하락이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봐야 될 타이밍은 분명히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아까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밸류에 확대할 수 있는 과정이 뭐였죠? NFT입니다, 바로. 네, 지적 재산권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소속 가수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그 가수의
밑으로 연계되는 여러 가지들을 전부 다 NFT화 시켜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위메이드처럼 수수료가 거기에서 또 수치가 되는 이런 구조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SM을 탑픽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고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 있는 현재 상황이라면 매력적이고요. 목표 주가는 9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할게요. 오늘 리오프닝주에서 살아남은 엔터, 대한항공, 그리고 탑픽은 SM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